네, 반갑습니다. 1월 24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닥이 거의 3%, 그 다음에 코스피가 1.5% 정도 하락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제법 많이 내린 편이죠. 네. 근데 투매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자꾸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 투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훅 쏟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서 좀 어정쩡하게 걷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투매를 통해서 물량을 확 쏟아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씨 뭐야? 좀 애매한데? 이런 느낌도 계속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투매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나봐야지 알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어쨌든 투매도 아닌데 급락했다. 이거는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고요. 투매가 아니었다면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해봐야 되는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것보다 기관 매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4천억대고 기관들의 매수가 5천억대, 그렇게 되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그런 형태를 기관 쪽이 만들어줬다. 근데 이 방어하는 부분들이 연기금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연기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금융투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그 대응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것은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겪어보셨겠지만 단기적 포인트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을 때도 그냥 뭐 다음날 매도를 쳐버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나타났던 것 같아서 조금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의 매수가 지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련의 작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시장이 좀 버티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역시 뭐 기존에 있었던 시총 상위권들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지지가 되는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세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즉 투매를 유발시키고 또는 이제 반대 매매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차트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아래쪽 꼬리를 달고 지금 반등이 나간 모습이에요. 근데 요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 지금 분봉상에서 확인해 보시면은요, 저점 지지가 일단 됐어요. 근데 이 지지가 또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지지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지금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동안도 지지된 모습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만, 그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고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게요, 지금 해외 증시 상황을 보게 되시면,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가 지금 플러스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아침에 좀 떨어졌지만 플러스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상해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플러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기서 마이너스로 빠진다 하더라도 갑자기 급락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겠죠. 아시아 증시 다 올라가고 있고요.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과 미국 합쳐가지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팬데믹 종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꿈틀꿈틀한 건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선물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오늘 주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 자체도요, 내일은 좀 반등을 해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될 수 있겠는데 조금 찝찝한 게 투매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면 또 흘러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싫지 마시고요, 충분히 연속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여부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오늘 뭐 1.5%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좀 눈에 띄는 그런 반등을 좀 만들어내려면 한 2% 정도는 한 방에 팍 치고 올라가야지 뭔가 분위기가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915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이 하락한 모습이에요. 3%. 근데 실제적으로 더 떨어지려면 뭐 여기 한 4% 정도까지는 한번 빠져줘야지 투매구나 라는 생각이 되고, 또 중에 이제 900포인트도 한번 이탈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단기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1월달 고점 대비해서 이번 달에만 무려 13%, 14%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 정도 빠진 거죠. 1월달 고점 대비하면 한 8% 빠졌네요. 네, 그 정도 빠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코스닥은 14% 빠졌고 코스피는 8%. 지금 1월 달에만 그 정도 하락을 한 건데,
이 부분들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하락률이 더 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수급 볼게요. 수급 보시면 오늘 기관들 매수가 금융투자가 7,800억 순매수네요. 코스닥도 같이 샀고요. 엄청나게 사들였네요. 그 다음에 연기금은 순매도로 다시 바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 총계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뭐 보험이고 투신이고 다 팔고 있는 상태라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많이 했지만 5,900억 밖에 순매수로 잡히지 않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4,300억 순매도, 코스닥은 1,400억 순매도. 자, 이 정도면은 뭐 그다지 네, 부담될 건 아닙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더라도 기관들이 받아준 모습도 좀 있었고요. 또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팔더라도 지금 당장 티가 나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일단 잘 버텼어요. 기관들이 매수를 좀 많이 했기 때문일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뭐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뭐 KB금융, 뭐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은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났어요. 포스코라든지 KB금융 같은 경우는 단기적 상승 이후에 들어온 모습이라 큰 충격은 없었겠습니다만, 카카오가 추가적으로 또 떨어졌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도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상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다지 기대감이 없는 상태. 크래프톤은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났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 쪽에서 나타나는 부담감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얘네 종목들하고요, 이 삼성전자하고의 괴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합치더라도 지금 500조가 넘는데, 지금 하락한 종목들 다 합쳐봐야 200조도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더 많이 빠지진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코스닥은 지켜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LNF, 뭐 카카오게임, 위메이드, HLB도 빠졌고요. 뭐 등등등 이렇게 하락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이쪽 넘어가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또 10% 빠졌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아프리카 TV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다 계속 떨어져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공교롭게도 누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때리고 들어간다는 거,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엿먹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나갈 거야, 이래도 안 나갈 거야라는 어떤 공포심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더 떨어질 건데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안 나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버틸 수 없는 건 빚투,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미수를 썼다거나 신용을 썼다거나 이런 분들은 버티기 힘들 거고요. 그냥 내 돈으로 내가 대응하는 거, 내 돈 내산인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논란의 중심, 즉 게임주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터리 소재가 있다라든지 이런 종목도 갖고 있으시면 당장 네 뭔가 좀 불편한 그런 포지션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좌가 오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 정도 많이 빠졌으면 한 2.5% 정도 하락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 이상으로 많이 빠져서 만약에 아까 댓글 보니까 오늘 하루에만 마이너스 8% 나오신 분들 계시다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나왔다 전후로 오늘 계좌 손실률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오늘은 정상이고 아주 선방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삼성전자 순매수가 들어갔는데요. 2,200억이에요. 이게 금융투자가 얼마큼 샀을까요? 2,300억 순매수고요. 하이닉스 470억. 근데 이 콤퍼스를 같이 좀 샀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통해서 주가를 방어는 하겠지만 주가의 전체적인 하락은 일단은 시총 상위에 달려있고, 또 얘네들을 계속 팔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현대차 뭐 이런 것들 매수, 코스피 쪽은 매수가 좀 들어갔긴 했는데 ETF 쪽이라든지 매도,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은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총계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반등은 조금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뭐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기대감은 갖지 않으신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버스 매수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 레버리지 지금 다 갖다 팔고 있는 상태고요. 에코프로, 그 다음에 K옥션, 크래프톤 등등등, 에코프로비엠 등등등 해서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도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930억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외국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은 이 삼성전자가 2200억이죠. 그 정도라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개인들이 팔았겠지만 그 물량들이 전부 다 뭐 손절이 됐든 아니면 본전권 매도가 됐든 일단 시장에 풀려버린 돈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주서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나 현대차, 펄어비스 뭐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카카오,
애플어비스, 그 다음에 위메이드,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의 주가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타겟팅이 된 종목들, 논란이 된 종목들에 대한 그런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관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비덴트,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등등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뭔가 체력이 조금 약하다. 네, 그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작은 변수에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인 것 같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실적에 기인한 부분이다. 뭐 다른 걱정거리 당연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건 조금 애매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이제 실적을 통해서 떨어졌지만 기술주에 대한 하락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내용들은 금리 인상과 연결된 부분이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거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부담은 우리한테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어쨌건 일단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를 필요 없지만 일단 그래도 천천히 보고 있기는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좀 느긋한 마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잘 체크가 되지 않는 상태라서 이럴 때는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요. 반등이 나올 때, 네, 그럴 때 이제 연속적인 반등인지 아닌지,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해보셔야지 맞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겠지만, 네, 더는 하기가 좀 시간상 어렵고요. 오늘 저녁 9시에 네,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저녁 9시 무료 방송에 또 오시면 이제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또 시장의 어떤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자,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너무 의기소침해지지 마시고 힘내시고 네, 주가 반등을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